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내연기관차 절대로 사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부제는 지금 빨리 전기차를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휘발유랑 경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1,800원, 2,000원까지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고, 경유도 1,500원, 1,600원까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유류비가 많이 비싸가지고 차를 잘 안 타고 다니는 경우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유가 전망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유 값이 1,800원 눈앞, 그리고 7년 만에 최고치 찍은 국제 유가,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름값은 아마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8년 후에는 내연기관차는 생산이 중단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이렇게 2030년이 되면은 전기차를 만들고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됩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기 망설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충전 인프라겠죠? 주유소는 많은데 충전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아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충전소 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충전소 같은 경우는 할 말이 많은데, 동네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도보 5분 거리 50만 기 구축이라는 기사도 떴고, 전기차 300만 시대 조기 달성이라는 이제 정부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6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17만 대, 급속 충전기는 8,000개소, 완속 충전기가 5.9만 기. 근데 이제 2025년 한 3년 남았죠. 전기차는 거의 10배가 늘어나고 급속 충전기도 거의 2배가량, 그리고 완속 충전기도 한 8, 9배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보면은 전기차 충전소는 계속 늘어나고 주유소는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기름 넣으러 원전 갈판, 주유소 올해 239곳이 친환경 때문에 문 닫았다 라는 기사가 있고, 실제로 해마다 감소하는 전국 주유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는 점점 의무화가 되어 갑니다. 2월 28일부터 100세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그러니까 이제는 아파트, 그리고 마트, 웬만한 주차장에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아마 완속 충전기일 텐데 웬만한 충전소가 다 설치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속과 급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완속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립니다. 충전 시간이 적어도 10시간 이상 걸리는 게 완속 충전, 그리고 급속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면은 충전이 다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잘 모르세요. 완속과 급속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DC와 AC가 나뉘어 있는데 DC 같은 경우는 급속이고 AC는 완속 충전기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고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 현대는 EPC라고 있는데, 초고속 충전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한 30분에서 50분 내면은 거의 완벽하게 충전이 되고, 최근에 슈퍼차저 V3 같은 경우는 한 10분만 충전을 해도 150km가 충전이 되고, 현대 EP 같은 경우도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면 80%가 충전이 된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충전되는 충전소가 점차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전기차 충전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 한국전력이 지금 가장 많고, 차집이, 에버온,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 두 곳이고, 파워큐브도 이제 콘센트를 꽂아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 그리고 앞으로 대기업, GX 칼텍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이쪽도 정유가 아니라 이제 전기 충전 회사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점점 올 예정입니다. 그 전기차는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죠. 실제로 전기차가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엄청난 고가인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는 그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전기차는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최대 9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1250만 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그리고 시비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정부 보조금과 그 다음에 각 시마다 주는 보조금이 나뉘어 있고요. 그걸 합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과 전주를 하면은 금액이 좀 다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매년 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은 늘지만 차량당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기차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은. 하지만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예산을 엠빵을 해야 되니까, 나눠 가져가야 되니까 한 명당 차당 가져갈 수 있는 보조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제가 2020년도에 차량을 구매했을 때는 1250만 원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 받죠. 작년 같은 경우는 최대 8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가격도 6천만 원 미만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래야 10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대 700만 원, 그리고 차값도 5,500만 원. 그러니까 점차 고가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주지 않고 있다. 약간 조금 더 저렴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100%를 지원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2년 보조금 기준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과연 얼마가 발생할지, 얼마에 구매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차량은 기아 EV6 그리고 테슬라 모델 3입니다. 둘 다 완전 기본 트림 자동차고요. 기아 EV6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4,630만원, 그리고 테슬라 모델 3는 가격이 올랐죠. 6,159만원입니다. EV6 같은 경우는 서울 보조금 기준으로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에서 이 900만원을 빼면은 3,730만원.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약 400만원이죠. 그래서 보조금을 적용하게 되면 5,761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인원수는 적습니다. 기아 EV6를 전주에서 구매했을 때 1,5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130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400만원보다 조금 더 많은 660만원 정도, 260만원 정도 좀 더 받는 거죠.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5,495만원의 차량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보조금 기준으로 차량을 구매했을 때 일반 내연기관차와 한번 가격을 비교하겠습니다. 기아 EV6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으면 3,730만원, 그리고 스포티지 풀옵션은 3,731만원, 테슬라 모델 3 기본 드림은 보조금을 받으면 5,761만원, BMW 320D M 패키지는 5,790만원, 기아 EV6 기본 트림과 스포티지 풀옵션,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기본 트림과 BMW 320D 풀옵션이 동일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약간 옵션 차이가 있겠지만 전기차는 또 전기차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생각보다 멀리 가고 충전도 빨리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가장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현재로서는 1회 충전하면은 최대 528km를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모델 Y가 511km로 가장 긴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km가 넘는 차는 제네시스 EV60 그리고 G80이 400km 이상을 갈 수 있고, 폴스타2 그리고 쉐보레 볼트 EV도 400km 이상을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쉐보레 볼트 또한 400km 넘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400km 정도가 주행거리가 된다고 하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도 좀 한 번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간당간당하면 중간에 충전을 한번 해야겠지만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는 주행거리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급속으로 하게 될 경우 1시간, 초급속은 40분, 그리고 완속은 11시간, 이렇게 어떤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전기차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약간 주행거리가 한 20-30%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히터를 틀었을 때의 얘기인 거고, 요즘엔 히트펌프가 장착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이 주행거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덜 줄어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겨울에 전기차를 타봤지만 히터를 계속 틀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 끄고 주행했을 때 이 주행거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좀 방지할 수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해서 주행을 하시고 운행거리를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전기차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연기관보다 저렴한 충전비, 그리고 세금 혜택, 자동차세 또는 시등록세 혜택이 있고요. 기타 혜택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이 되죠. 그리고 간편한 차량 관리입니다. 이 네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전기차를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렴한 충전비겠죠.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주유비와 비교했을 때 가솔린의 한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연 13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100일량 2000cc 내연기관차를 보유한 고객이 1cc당 200원씩 자동차세
연 4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자동차세가 13만 원이면은 훨씬 더 저렴한 거죠. 저도 BMW 320D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53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3만 원이 나오고 있고요. 주행거리를 12,483km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는 한 56만 원, 그리고 가솔린은 136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기사가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렴하긴 확실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아이오닉과 아반떼를 비교하면은 35만 원, 한 36만 원 나오는 비용이 만약에 가솔린, 디젤인 경우에는 각각 135만 원, 디젤은 1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차이가 난다. 가솔린과 비교하면 100만 원 차이인 거고 디젤과 비교하면 한 65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31,813km를 주행했을 때 실제 충전비는 8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를 계속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돈을 냈는데 제가 레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충전 크레딧을 받았고 7월부터 지금까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한 4만 킬로를 무료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전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충전을 돈을 다 내고 했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초반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 한국전력, 에버온, 차지 EV까지 다 더했을 때도 85만 원 정도. 그래서 월 평균 충전비는 5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가 더 저렴한지 한 번에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뒤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테슬라 모델 3가 31,813km를 간다고 했을 때 충전비는 85만 원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W 320D 같은 경우는 동일 거리를 갈 때 한 34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1리터당 14km를 간다는 가정이고 1리터의 비용은 1,50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대비 4배 정도 비싼 주유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G70 가솔린 터보로 간다고 했을 때 31,813km는 5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리터당 9.9km를 간다는 기준이고 1리터당 1,715원의 기준을 잡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유차는 전기차 대비 4배 정도 비싼 주유비고 휘발유차는 전기차 대비 6배 정도 비싼 주유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전기차 혜택을 좀 더 말씀드리면 취등록세 감면이 최대 140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이건 2024년 12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해 12월 31일까지는 50%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도 50% 할인이 되는데 이건 지역마다 조금씩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13만 원인데 연납시 11만 7천 원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최대한 빠르게 구매를 할수록 세금 혜택도 보고 할인 혜택도 볼 수 있고 보조금 혜택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기차를 타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차량 관리가 정말 편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부품을 많이 갈아야 되고 소모품을 교체를 많이 해야 돼서 몇 킬로당 언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코나를 기준으로 가솔린 같은 경우는 변속기 오일, 엔진 오일, 오일 필터, 구동 벨트, 점화 플러그, 진공 호스, 에어 클리너 필터, 캐니스터, 연료나 연결부, 누유 이런 것들 다 확인해야 되는데 전기차는 부품도 없고 모터이기 때문에 감속기, 오일, 워셔액 이 정도만 교체를 해주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나 가솔린 2.0 모델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브레이크액, 엔진 오일, 그냥 필터, 클리너 필터, 변속기 오일, 구동 벨트, 진공 호스 이렇게 많이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액, 감속기 오일, 타이어 이렇게 훨씬 더 줄어듦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20D 탈 때도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몇만 될 때마다 엔진오일을 갈아줘야 되고 이게 너무 번거로웠는데, 사실 전기차는 워셔액을 갈아준다든지 겨울철에 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이 정도만 신경을 써주면 되기 때문에 차를 잘 모르는 여성분이나 나이 많으신 분도 전기차를 타게 됐을 때는 훨씬 더 편하게 차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사람들은 전기차가 시기상조라 말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대로 알아보거나 시승을 해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타보고 정말 어떤 게 좋고 안 좋고 오랫동안 타본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비난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충전이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충전을 안 해본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고, 물론 전기차가 아직은 충전을 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주유소보다 많이 있다고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유소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없잖아요. 동네 근처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없는 곳은 없죠. 그리고 마트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꽂아놓고 장을 봐오면 충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바뀌고 생활이 바뀜에 따라서 충전하는 습관이나 충전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거를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는 약간 여기에 적응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이 충전하는 방식과 충전하는 습관이 적응이 되면은 불편하다고 전혀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이때와 백이 비슷한 상황이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이 버튼이 없으면 불편해서 어떻게 하냐, 터치로 이게 잘 눌리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스러웠던 거죠.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뭔가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가지고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은 채 막연히 그냥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막상 전기차를 타보니 훨씬 더 편리하고 세금 혜택도 많고, 자동차를 살 때 할인을 해주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를 살 바에는 지금 빨리 전기차를 사야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내연기관을 안 좋다 좋다 이 개념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루빨리 전기차를 사야 세금 혜택이든 할인 혜택이든 보조금이든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기차를 빨리 구매하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생각보다 충전도 빠르고 생각보다 주행 거리도 길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충전,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알아보지 않고 불편해라고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다는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정말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분들은 직접 시승도 해보고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는 사는 순간 소모품이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해서 차감이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타면 탈수록 오히려 더 이득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저는 자동차는 무조건 유지비를 저렴하게 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전기차 추천하는 영상을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렸고요. 이후에도 전기차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전기차를 사야 되는 이유,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새롭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